네,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을 짓다 휴머노 소장 최통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오수 그리고 집수정을 자리를 먼저 놔줘야 되는데, 이전에 도로 굴착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공 일정상 서로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집수정, 오수 바지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수 배관, 우수 배관, 그리고 오수 배관을 이후에 건물이 올라졌을 때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위치에 배관들을 묻어 주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바닥이 주차장 바닥인데 일정 부분 비어 있죠. 자리를 비운 이유는 먼저 선행을 한 집수정 오수 바지와 같이 수도 계량기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임의대로 저희가 설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수도 계량기까지는 수도 사업소에서 지정된 업체에서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수도 계량기와 연결된 수도 배관을 같이 공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도로 굴착을 한 후에 수도 배관도 시공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도 계량기를 설치를 할 수 있으니 주차장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 중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비워두게 된 거죠. 아유, 힘들어. 설명도 힘들고 일도 힘드네. 이렇게 집터가 높은 위치에 있고 자재가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면 지금처럼 모든 자재를 크레인을 동원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다 보면 건축주가 지불해야 될 건축 예산이 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주차장 바닥을 만드는 것으로 골조 작업을 시작을 해줍니다. 이게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 바닥에 단열재 작업은 제외시켰어요. 그렇게 불필요한 작업들을 제외시켜서 건축주의 부담률을 조금이라도 낮춰드린 거죠. 주차장 바닥을 타설을 해주고요. 이제 주차장 벽을 만들어줍니다. 드론으로 찍은 항공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부분에서 주차 자리가 되고요. 이쪽 공간으로 계단을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기타 자전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쓰여지게 될 거고요. 자, 이 사진에 보면 사람이 작업자가 있는 이 부분이 주차장 출입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여유 있게 더 옹벽을 절개를 해서 코너에 경사각을 만들어 주게끔 돼요. 원래 이 부분으로 해서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이 통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차량은 도로로 이용을 하고요.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작은 시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은 공원 쪽으로 울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문을 만들어서 이 건축주 가족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단열재를 깔아주고 있고요. 이 주차장 위로는 거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번 현장에서 단열재는 비드법을 사용을 해줬는데, 물론 법정 단열값을 충분한 자재를 시공을 해줬고요. 건축주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압출법 단열재가 아닌 비드법 단열재를 사용을 해줬어요. 자, 이제 주차장 타설을 해주고요. 이 타설을 하거나 자재를 받을 때 항상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신호수를 배치해서 작업을 해주었는데,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에요. 여튼 공사 중에 아무 사고 없이 작업을 잘 마무리했고요. 타설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양생된 후에 거푸집을 철거를 해주고요. 땅속에 묻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방수 작업을 해줍니다. 정상적인 작업에서는 방수 부직포, 배수판 단열재를 시공을 해주는 게 방법인데, 이 주차장이 외부로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작업들을 간소화시켰어요. 물만 안으로 들이치지 않게 작업을 보완을 해주고, 나머지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절감되도록 한 거죠. 집을 지을 때 이 기능에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은 빼지 말고, 기능에 문제 없다고 하면 건축 예산을 고려해서 뺄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외부, 내부 마감적인 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줄이는 것이 좋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는 돈을 더 들여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차장에서는 유공간 공사는 더 보완을 좀 해주었어요. 주차장 하부 전체적으로 유공간을 묻어줬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유공간을 다시 한번 묻어줬어요. 후반 영상에서 또 설명이 되겠지만 유공간은 최종적으로 3중으로 시공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 건물을 짓기 전에 주차장 주변에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면서 땅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주차장 주변에 바로 성토를 하기 때문에 여러 층으로 꼭꼭 눌러주면서 성토를 해줘야 후에 침하율을 적게 하거나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토를 할 때 팠던 자리를 다시 대매우기 할 때는 한 번에 흙을 채우지 말고 꼭 여러 겹으로 채워가면서 다지기를 해주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 건물을 위해서 터파기를 해주는데 또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땅의 깊이를 파주고요. 동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기초를 할 때는 꼭 동결선을 유지해서 기초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기초 터파기도 끝나고 버림을 치고 그 위에 단열재와 철근을 깔고 설비 전기 배관을 시공을 해주고 거푸집을 치면서 기초를 만들어 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타설을 해줍니다. 타설되는 바닥 면 위에 목재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준 부분이 있는데 저것은 화장실이나 현관 바닥 그리고 외부 계단 이런 곳에 골조의 바닥면이 다운되는 곳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에요. 저런 부분들은 물을 쓰는 곳이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경계증 같은 바닥면을 낮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죠. 저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물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방수턱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외부에 접한 부분에 다운 시켜 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감을 했을 때도 일정 부분 단차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외부에서 바람과 먼지 같은 부분들이 턱에 걸려서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데 왜 거실과 외부의 데크 바닥 높이를 동등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실에서 샤시문을 열고 외부 데크로 나갔을 때 보행이 편하도록 같은 높이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절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는 실내보다 낮게 되어 있어야 물도 막아주고 바람으로 인해서 먼지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같은 높이로 하게 되면 만약에 창틀 하부가 어떠한 손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틈으로 물이 실내로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골조면 바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운 시켜줘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양생도 끝나고 거푸집을 철거를 해준 상태입니다. 주택을 짓는 영상들을 보면 정말 많은 포인트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보면 당연한 부분들도 있고 저런 것들까지 이야기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초보자인 건축주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죠. 저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레벨도 중요하게 얘기들을 하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목조주택에서는 기본사항이에요. 가급적이면 정확한 레벨 값으로 해서 수평을 만들어서 기초를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래야 이 위에 만들어지게 되는 목구조의 작업들이 간격차가 없어야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줄이거나 없애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기초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들은 기본 사항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로 작업하는 물성 같은 경우는 이 레벨 값을 유리판처럼 정말 반듯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레벨 차이가 다소 발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간격의 차를 최소화를 시켜주려고 각자의 시공사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기초를 형성을 하고 외부면에 방수를 해주고요. 이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기초 상단 부분에까지 방수를 해주는 어떤 업체 영상을 보게 됐는데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까지 시공을 해 주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과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방수를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상부 면에서는 방수 작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수가 된 기초 외부 면에 협의된 비드법 단열재로 단열 보강을 해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건물 주변과 마당 그리고 주차장 주변에도 유공간을 다시 한번 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최하층, 중간, 상부 이렇게 최종 3개의 유공간이 시공되게 되는 거죠. 땅을 정리를 하면서 남는 흙들을 마지막으로 외부로 반출을 해줍니다. 기초를 하고 오수나 오수, 이 상수 이런 관들 그리고 땅 정리는 건물을 짓고 나서 맨 마지막 후반부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휴무눔이 본공사를 하기 전 이 전반부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후반부에 관로 작업들을 하다 보면 땅을 한번 파내고 관을 매설하고 흙을 다시 덮잖아요. 그 후에 입주하고 사는 동안 이 땅은 조금씩 침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를 한 그 땅들이 침하로 인해서 마감했던 부분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본공사를 하기 전 관로들을 매수를 해주고 나면 공사 중에 그런 부분들이 다 침하가 되거든요. 본공사를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조경공사, 부대공사를 할 때 다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나면 입주를 하고 난 후에는 그런 관로공사로 인해서 침하되는 부분들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를 했을 때 아까 주차장 바닥에 있는 그 지수정 있죠. 이 유공간으로 유입된 물들이 최종적으로 주차장 바닥에 있는 집수정에 모이게 되는데, 건물이 놓여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영상에 보시면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촬영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땅속에는 늘 많은 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공간을 통해서 저렇게 물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건물 주변에 항상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건물에 좋은 컨디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공간을 설치해서 땅 지면에, 땅 속에 있는 물들을 빨리 배출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휴무눔에서는 유공간 작업을 필수적인 기본사항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집터에 있는 모든 땅을 정리를 해줬어요. 깔끔하죠. 자, 여기 보면 빨간 점이 칠해진 부분이 이 땅 경계고요. 땅 경계를 해서 이 부분은 건축주 소유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 없고요. 근데 자갈을 깔아놓은 이유는 구옥이 접해 있는 이 부분에 계속 기존에 물길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똑같이 유공간을 묻어주고 골재로 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건축주가 이곳에서 계속 사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한 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었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건축에 잡혀 있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무상으로 공사를 해 주게 된 겁니다. 뭐 비용적으로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뭐 마음이죠. 어떻게 시공자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건축주가 해피하냐, 그렇죠, 못하냐,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기초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튼 아무 문제 없이 이 좁은 땅에서 정말 낡은 이 구옥들도 어떠한 손상 없이, 그리고 크고 작은 민원도 없이, 다친 사람 하나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사람 사는 집을 짓다 휴무눔 소장 최통일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